사건, 사고와 사회 이슈들에 대해 들여다보는 사회기자임 정태웅. 한범수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타이타닉처럼 쌩쌩. 배 얘기가 나오려나요? 빨리 가는 배? 영상 한번 볼게요. 네. 아니 서서 타는 거야? 이건 신고를 해야지. 너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거? 놀랍습니다. 하나도 멋있지 않고요. 네. 타이타닉도 아니고 영화 비트의 정우성 씨 같지도 않고 네. 왜 그러는 걸까요? 이 각종 SNS에서 떠도는 이 영상, 대전의 한 배달원 오토바이 운전자로 추정이 되는데 아직 누군지는 모릅니다. 네, 저 사람 아직 못 잡은 건가요? 네, 이게 안 그래도 경찰이 화제가 되다 보니까 추적에 나섰습니다. 네, 화재 개선을 하고 있는데 오토바이 그 번호판에 식별이 안 됩니다. 이 장소는 특정을 했어요. 하지만 날짜 역시 확실치 않다 보니 애를 먹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 어처구니 없는 영상이 또 하나 있었거든요. 네. 트럭 위에서 신호 대기 중에 운전자가 비보잉을 한 건데 그건 그래도 빨간불이어서 그나마 괜찮습니다. 이 오토바이 운전자 더 큰 문제를 일으킨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다만 이게 처벌까지는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요. 이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난폭운전이라고 있어요. 적용되는 경우가 총 9가지가 있는데 이 차량의 경우에는 주행 당시에 차량이 없었고 또 이게 특별히 도로 질서를 어긴 건 없다 보니 적용할 게 마땅치 않은 거죠. 경찰도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잡게 되더라도 안전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4만 원 무는 정도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되게 어렵게 잡을 것 같은데 4만 원이군요. 그렇죠. 네, 저런 행동 보통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쉽습니다. 처벌 안 된다고 더하다가 사고로 이어질까 걱정입니다. 그만두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바로 다음 보겠습니다. 일단 키워드 봤을 때는 장례식에서 일어난 일이겠네요. 네. 네, 부의금이란 단어 보면 예상할 수 있죠.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요. 시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의금 때문에 갈등 생겼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시아버지 장례식을 치른 아내 A씨, 직장 동료들에게 답례해야겠다면서 남편에게 30만 원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실 액수가 뭐 큰 것도 아니고 사용처도 분명한데 어쨌든 남편이 안 줬으니까 이렇게 갈등이 생겼겠죠? 네, 남편 B씨가 거부했습니다. 상중에 무슨 돈 얘기냐, 아내한테 주면 친누나가 요구해 올 때도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 손에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헷갈리거든요. 여기까지도 충분히 헷갈린데요. 네. 더 깊게 고민해 볼 부분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아내는 자신을 통해 들어온 부의금은 본인 몫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 그거 다 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못 주느냐 이렇게 계속 따졌고요. 남편이 무시하자 이혼을 고민할 정도까지 부부 사이가 나빠졌다고 합니다. 사연 하나가 사실 이렇게 예시로 나왔을 뿐이지 이런 경우 형제나 친척 사이에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한번 짚어볼까요? 부의금을 어떻게 배분하는 게 맞죠? 이게 어려운데요. 판결이 오락가락합니다. 오래전 대법원은 부의금을 상속 자산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증여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장례식 비용이 부족하지 않다면 가족끼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고인의 특별한 유언이 없었다면 법정 상속분대로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 이렇게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판례도 있었다는 거죠? 네, 비교적 최근인 2010년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이 내린 판결이고요. 각자 받은 건 각자가 가져가는 게 좋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누구를 보고 낸 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그때는 균등하게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게 상식적이고 감정에 맞다 이렇게 본 거죠. 2010년 서울가정법원에서 판례가 나온 이후로는 손님으로 오신 분이 낸 부의금 같은 경우에는 각자 가져가는 것으로 정리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부의금 갈등 계속 있을 거란 말이죠. 무엇보다 가족끼리 현명하게 결정하는 게 최선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뭔데 친형은 자격이 없다는 걸까요? 네, 군대에서 순직한 친동생의 사망 보상금 친형은 받을 수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또 어떤 사연이죠? 네, 지난 2002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C씨 모 지원사령부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1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요? 네, 업무 과중으로 우울증을 앓았는데 상급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변을 당한 겁니다. 그때는 이 사건 그냥 지나갔거든요. 네. 그런데 20년쯤 지나서 친형의
재조사 요청을 받아서 재조사가 이뤄졌고 거기서 순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국가의 잘못으로 C씨가 목숨을 잃었으니까 당연히 사망 보상금 받아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1억 3천만 원 정도 책정됐네요. 그런데 친형은 가족 아니에요? 왜 못 받죠? 보상금 청구 자격이 직계 존비속, 그러니까 부모나 조부모 혹은 자녀나 손주에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C씨에겐 지금 직계 존비속이 없습니다. 사망 당시에 배우자도 없었고요. 이게 어쨌든 형도 가족인데 억울할 법도 해요. 친형이 그래서 따로 대응은 안 했나요? 대응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는데요.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대상자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못 받고 끝난 거예요? 네, 친형분이 대법원까지 가보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기자 M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